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경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십니다. 자, 지금은요, 이제 본래 이제 오늘 빠르면 말이죠. 이 비서실장 인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서 이제 수석들, 이렇게 이제 인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어제까지 나온 보도의 흐름이었는데요. 지금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그게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 말이죠. 완전히 인사도 이제 발목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현실이니까 정치는. 민주당이 말이죠. 192석 다수당을 압도적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야당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뭐 첫 단추부터 우리가 완전히 야당 비판을 전혀 무시해버리면 뭐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발목 그러지 않아도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뭐 발목 잡는 게 아니라 잡아뜨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가 결국 탄핵인데 이 탄핵과 그야말로 이 임기 단축 하야 요거를 저 땡기는 제2의 촛불혁명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용산에서도 야당의 이런 비판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비서실장 인선을 조금 늦춘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용산 지금 입장문을 갖다가 인사와 관련해서요,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조국이 본심을 드러난 지는 뭐 이미 오래됐지만은, 지금 이재명만 만날 게 아니야. 나도 좀 영수회장해. 그랬는데요. 완전히 대통령을 희화화시키고 있어요. 코미디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부산 사투리. 이번 선거 때도 부산 사투리를 썼다는 이런 참 함량 부족의 이 조국이 자, 제3당으로 떠올랐는데 참 큰일 났다. 예. 민주당의 다수당적 위치. 이것도 문제거니와 조국의 이러한 이 사투리 정치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건 뭐 여의도 문법도 아니고 말이죠. 조국 문법인데 자, 참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사투리를 썼어요. 그리고 입장을 밝혀라. 아예 그냥 총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지금 이미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보궐선거가 앞으로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검찰과 경찰의 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속도도 높여 빨리 가속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한 2, 30명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 정말 초대형 보궐선거가 계속해서 남아 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그 여당에서는요, 이 재보궐선거에 대한 대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당이 말이죠. 지금 이번 당선자들 중심으로 해서 16일 날,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국립현충원을 방문하고, 그리고 당선자 대회를 열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이 공석이잖아요. 그래서 윤재옥 원내대표 체제로 일단은 시작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요, 윤재옥 원내대표 체제가 생각보다 또 오래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윤 대표는요, 이미 임기 1년이 넘어섰어요. 근데 총선 때문에 그냥 쭉 연장이 됐는데, 이 당 정상화가 굉장히 시급한 것이 아니냐. 자, 왜냐? 지금 조국까지 있잖아요. 전선이 두 개예요. 민주당 이재명 전선하고 조국 전선 두 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대위 갖고 되겠습니까? 비대위 가지고. 지금 비대위를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당 대표를 뽑아야 되겠다. 왜? 비대위 뽑아봐야 또 1년이고요. 사실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 책임, 그 역할하고 내가 당의 정말 진짜 대표야 임기 2년에 이렇게 했을 때의 당 대표 역할과 비중 그리고 이제 활동 반경 이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보궐선거 이르기까지.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지금 이제 동아일보에서 보도되고 있는 동아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지금 일정, 요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말이죠. 자,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제 언급했던 비서실장, 총리 후보군에 관해서 일제히 민주당이 반발을 한 바 있어요. 바로 어제 이 공식적으로 민주당의 그러니까 이제 수석 대변인 이름으로 반발을 했어요. 아니, 아직도 민심을 제대로 못 읽고 있느냐? 예,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사실 위협을 가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권칠성이가 어제 말이죠. 총선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다. 그러면서요. 만약에 이런 식의 인사가 단행된다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돌려막기식 인사, 측근 인사, 보훈 인사다. 그래서 총선 결과를 무시하고 국민을 이기는 불통의 폭주가 계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세게 일단 공격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용산 분위기, 지금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걸 보면
이 야당의 이 비판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하나 이유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야당이 시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검증이 잘못돼서 이 검증에서 이 하자가 과거처럼 이 노출이 될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이번에 총선 이 실패 플러스 검증 실패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검증했다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래 오늘 비서실장을 발표했는데 내주 중반께로 좀 미뤄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내가 이 검증, 그 다음에는 야당의 반발. 자, 그래서 여론을 살피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비서실장에는 원희룡, 그 다음에 이 장제원, 김한길, 뭐 이런 분들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보도에는요, 처음으로 정진석이가 또 나왔어요. 정진석은 여러분들 국회 부의장인데, 부의장을 지냈고 비대위원장을 지냈는데, 이번에 공주에서 이 낙선이 된 것이죠. 자, 제가 보기에는요, 낙선 인사를 첫 비서실장부터 갖다 놓는다. 그러면 낙선 인사 챙겨주는 거냐? 그리고 정진석도 어쨌든 측근 중에 측근인데 이게 돌려막기 인사 아니냐? 이런 야당의 비판에 또 뭐라고 그럴까요? 비판이 더 가열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원희룡도 뭐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정진석의 측근하고 원희룡의 측근은 측근의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 6.29 정치 참여할 때 맨 오른쪽에 바로 좌총리 후배 골대의 정진석이에요. 원희룡은 그 자리는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일단요, 언론의 이름을 밝혀서 또 분위기를 본다 한다 하더라도 언론의 분위기 탐색용으로 이름을 띄우는 것도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가 좀 늦어진다. 예, 늦어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신중. 왜 신중이냐? 야권의 반발. 예. 그 다음에는 검증의 하자 가능성. 요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폭도, 그러니까 인적 재편의 내용도 달라지만요. 폭도 다시 또 검토 중에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이라든가 정부수석, 홍보수석은 이미 지금 사의를 표명했고 교체하겠다. 이런 게 이제 강한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졌는데요. 지금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이 사의를 밝힌 바 있는 정책실장, 경제수석의 경우에는 우선 이분들이 지금 앉은 지가 작년 겨울이었기 때문에 지금 불과 4, 5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시기적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정책의 연속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측면에서 반려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는 그러면은 이제 과거 사례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년도 20대 총선에서 참패를 했는데 참모진 개편, 내각 개편하는데 4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원종 비서실장이 들어오기까지 한 달이 걸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권 반응도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이 뚝심으로 밀어붙였지만은 이제는 192석의 민당을 그 민주당의 국정 운영과 관련된 협조를 위해서는 야권 의사를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서둘기보다는 야권의 반발을 덜 받을 수 있는 인물 선임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여권 안에서도 대표적으로요.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안보실장, 정책실장,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장 할 것 없이 실장급은 전부 다 바꿔라. 참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도 이제 당정 간의 또 갈등 요인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말이죠. 우리 당과의 인사이제 보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윤재호 원내대표 또는 이 중견, 그렇죠? 중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보 공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당으로부터, 우리 여당으로부터도 상당히 지지를 좀 받는 그런 인사를 해야만이 민주당이 치고 들을 때 여당이 방패 역할을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사 문제가 조금 이제 신중모도 이퀄 조금 늦어지는 이런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대국민 담화에 관해서도 아직은 지금 방향이 딱 결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담화 내용,
그 다음에 형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 여당의 경우에는 지금 108명 당선자 대회를 16일 날 한다. 그래서 아침 일찌감치 말이죠. 8시에, 그날 8시 30분에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나서 국회 본관에서 10시에 당선자 총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당은요.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윤재옥 지금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 당선자 총회에 가급적 모두 참석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당이 정상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나 빠르게 정상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글쎄요, 뭐 나간다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임기가 6월 중순까지는 이제 현 21대 국회의원들 임기가 뭐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선자 총회는 당선자 총회대로 한다 하더라도 당선자가 하지 못하는 현역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원총회도 별도로 한다든가 현직 의원총회 아니면은 당선자 총회하고 같이 묶어서 한다든가. 왜? 중지를 모으는데 조금 더 노력을 아낄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예, 그야말로 백지장도 손을 합치면 100배 낫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떠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말이죠. 오히려 더 자유로운 의견의 분출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당선자는요. 아무리 뭐 어쨌든지 간에 위에 대통령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현직 의원들의 의원총회도 무시하지 말고 하나의 중요한 의견의 소스, 아이디어의 소스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이 조국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자, 조국이가 말이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보도에 나오는데 본인이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한테 영수회담을 하자. 그리고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페북에 뭐라고 썼냐면요.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든 간에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공개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리고 이 공개 요청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대한다. 자, 여기서 말이죠. 예, 여기서 예의를 갖춘다. 이 얘기는요. 지금 일각에서 그 조국이 하는 이 말의 내용, 요걸 보면 이게 당연히 영수회담할 때 이거 예의를 갖추겠어? 예,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거는 선제적으로 나 예의를 갖출 거야?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뒤에 알맹이가 있어요.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 그냥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을 안 해도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조국 입에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단호하고 강경한 말이 나올 거다. 이건 누구나 다 추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 요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대한다? 요 얘기도 안 하더라도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는 뒤에서 적당하게 들리는 얘기로서는 입장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용산에서 분위기가 이렇게 했다.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는 나는 대우하지 말라 이거예요. 명시적으로 똑부러지게 하겠다 안 하겠다 딱 잘라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고 하면 지가 바로 또 때리겠다. 계속 공격의 칼자루를 내려놓지 않겠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다. 그래서 이 공격의 강도가 무지하게 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총선 전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킨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만나지 않았다. 자, 이것도 굉장히 참 폭발적 이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구속시킨다는 목표 때문에 안 했다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는 범죄인이고 피의자인데 이 피의자하고 대통령이 만날 수 있겠느냐. 두 번째 하나. 야당 대표의 카운터파트는 여당의 대표인데 여당의 대표가 상대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직접 상대해버리면 그럼 여당의 대표는 허수아비냐. 이런 얘기 이제 하나의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을 만나지 않는 이유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다. 이렇게 압축이 되는데요. 지금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피고인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 독재의 전형을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저 조기가. 그러면서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피의자로 본 것이다. 검찰을 이용해서 정적을 때려잡으면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은 무난하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꼴잡하고 얍실한 생각이다. 저는요, 솔직히 해서 꼴잡 얍실한 생각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요, 이 포털 사이트를 쭉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일종의 부산 사투리예요. 자, 이 선거 과정에서도 조국의 이런 워딩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산 사투리를 많이 쓰면서 여권을 공격한 거, 그리고 자기들 세계를 이렇게 결집시키려고 한 거. 이건 이제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얍실하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사투리인데, 얄팍하다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얄팍하다. 예. 얍실하다가 이제 얄팍하다. 야, 이게 참, 이런 사투리까지 쓰면서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썼다. 이게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얍실하고 좀 꼴잡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꼴잡하다. 꼴잡하다가 이게 참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야비하다 이거요. 예. 성질이나 행동이 치사하고 야비하다. 치사하고 야비하다. 예. 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말이죠. 이 코미디,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바로 요 문장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이제 본인이 이제 예의를 갖추어서 만나겠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만날 때만 예의를 갖춘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제안도 본인 얘기대로 내가 제3당의 대표라 이거예요. 제3당. 그러면 제3당의 격에 맞게 제안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꿀잡하고 얍실한 생각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구속을 목표로 해서 정적을 때려 담으면 정권 쟁취는 쉬워. 이렇게 생각한 것이 꼴잡, 얄팍하고 참 치사한 생각이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걸 보면 참 이거 대한민국 국회 말이죠. 참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예. 꼴잡하다가 이 꼴값하다와 비슷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격에 맞지 않는 안 입고운 행동을 한다. 이런 뜻의 사건이 이 표현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사투리와 관련해서는요, 이미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정부를 공격하면서 부산 사투리를 쓴 사례를 보면, 쫄았제, 예, 이제 부산 사투리 꼴잡하다. 그 쫄았제, 고마 치아라마, 예, 그 다음에 디비졌다, 쉐리마, 그 다음에 꼴잡하다. 이런 말을 썼어요. 예, 이런 말을 썼어요. 자, 그리고 특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설전을 주고받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자, 왜냐면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옥중수기나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냐면 뭐 자기는 이제 영장 들어갈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거기서 뭐 스쿼트도 하고, 책도 읽고 책도 쓰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 한동훈 위원장이 비판하니까 참 꼴잡하다 이런 얘기를 쓴 바 있는데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하면서 또 이것을 썼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거는요. 대통령실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입장을 당연히 밝히겠죠. 예. 당연히 이제 언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바뀔 텐데 와, 참 그러면서 그 꼴잡하고 얍실한 생각이었다. 그러면서요. 대통령의 목표 달성은 무산이 됐고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참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요 얘기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 자, 그다음에요. 이 서정욱 변호사가 이제 또 이 한 발언인데, 저도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바 있죠. 누가 보더라도 이번에 이제 재보궐선거 우선요. 이 경찰 당국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이번에 이제 부정선거 어떤 뭐 허위사실 유포가 됐든 뇌물이 됐든 뭐 그다음에 이제 포스터를 어떻게 손을 댔든 온갖 유형의 선거 사범 수가 지난 21대 대비 2배나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00만원 이상의 이 그 판결이 나오면, 이거 무조건 보궐선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보궐선거 대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가 하나의 큰 이유가 되겠고요. 자, 요게 이제 뭐 제일 큰 이유죠. 예. 경찰에서 이제 최근에 직접 이거를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예, 또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사법 리스크, 기존에 말이죠. 기존에 있었던 사법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수사, 제일 큰 게 이제 집단으로 제일 큰 게 여러분들 뭐겠어요? 집단으로 제일 큰 거가 바로 돈봉투 사건 10건이나 돼요. 예, 돈봉투 사건이 제가 10명이나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재명과 조국은 뭐 이 사법 리스크가 어제 오늘이 아니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장 하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추미애도 그 아들 건 이미 재수사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요.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말이죠. 이 재보궐선거가 대상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서정욱 변호사의 이제 이 최근에 이런저런 그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한 2, 30명 정도가 될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도 말이죠. 오는 8월까지 4개월 동안 선거 범죄 수사에 집중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예. 왜냐? 지금 이제 이 8월까지. 왜냐하면 지금 이게 선거시효가 이제 그 6개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전 총선보다도 무려 몇 명이나 더 많느냐? 331명이나 선거사무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 기간 중에 선거사무원 총 1681명, 그리고 증거 확보와 까다로운 허위사실 유포, 이게 이제 669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선거문제 수사는요, 이 경찰이 전적으로 전담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경찰에서 전담을 해서 수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 최초의 사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 선거 사범이 많은 데다가 기존에 이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는 의원들이 즐비하다, 이런 측면에서도 이 재보궐선거는 불가피하게 역대 최대 규모의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